여러분, 명상가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일까요?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명상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불이 연기에 가리워져 있듯이 거울이 때로 겨울에 이제 때가 많이 껴가지고 더러워져 있듯이 또는 태야가 막으로 덮여 있듯이 욕망이라는 것에 이렇게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진리의 세계가 그렇게 가리워져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원치 않을지라도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어떤 힘에 강요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욕망이 그것이며 분노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탐진치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욕망과 분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격정의 요소로부터 일어나면 모든 것을 삼키는 대단히 약한 것이니 알지어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대의 강적임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키워서 또는 제가 직접 운동선수를 이렇게 나가서 스포츠 게임에 이렇게 출전하게 되거나 출전한 선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비슷한 겁니다. 그게 내가 직접 가서 게임에 들어가거나 또 내가 가르친 제자를 데리고 나가서 게임을 하거나 그 뭐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선수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4강 안에 들으면 대학에 장학생으로 갈 자격이 주어졌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면 그 가서 대학에 들어가 등록금 내고 뭐 하숙비 내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계산을 해보면 얼추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이 게임에 나가서 이기면 5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거니까 정말. 그리고 또 명예도 있잖아요. 그 선수의 명예도 있고 부모님들의 또 기대감도 있고 본인의 또 욕구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최소한도 4강에 들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엄청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잘 되다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포츠는 발이 빠르고 팔은 천천히 해야만 정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법인데 거꾸로 돼. 발은 늦고 팔은 빨라져 버려요. 반대로 돼버려요. 발을 걸으면 늦게 그 위치로 가고 정확한 위치로 가려면 발을 빨리 움직여서 그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발은 늦고 팔은 오히려 가서 또 세게 치려고 또 이렇게 욕심을 갖다 보면 스윙이 늦어져 가지고 에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스포츠가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해요. 구기 종목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또는 제가 직접 선수로 이렇게 출전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괜히 그 게임에 나가면 평상시처럼 하면 그냥 되는 것도 그냥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더 힘이 들어가고 욕심을 갖게 되고 경쟁심에 싹 사로잡히면 그래서 이게 욕망 때문에 이제 그 욕망이 확 사로잡혔을 때 두뇌 속에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돼 가지고 뇌를 잠식해 버려요. 자, 잠식해 버리는데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화가 나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제가. 화가 나도 또 역시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뇌를 꽉 억제해 버려. 그러면 맨 바깥에 있는 뇌가 3층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바깥에야 이성의 뇌, 사람의 뇌고 두 번째가 동물의 뇌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파충류의 뇌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마비되고 파충류의 뇌만 가지고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허점을 보고 여유 있게 해도 되는 걸 거저 서두르다가
또 강슛을 날리려다 공이 떠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하는 것이. 축구 선수들 축구할 때 보면 늘 그렇잖아요. 찬스가 오면 야 이게 무슨 찬스냐 하면서 욕심을 갖고 빵 쳐다보면 그냥 하늘로 그냥 치솟아 올려버리고만, 잘 들어가는 볼은 다 힘 빼고 아주 공을 정확하게 보고 스윙을 아주 아름답게 했을 때, 부드럽게 했을 때 아주 멋있는 슛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어떤 종목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지극히 조화 속에 있게 하려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자비심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량심이, 사람한테는 무궁무진한 진짜 엄청난 힘이 있다. 그게 바로 자비심이라는 것, 무량심이라는 것이다. 그 무량심을 훈련하는 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비심을 갖고 남을 가볍게 여기고, 남을 불쌍히, 남과 같이 즐거워하고, 남이 잘 되는 걸 즐거워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고 나 이웃이 내 몸과 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 마음이 커져서 이분이 그냥 커지는 마음을 키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계속 발전시키면 도를 얻을 수 있다, 진리에 닿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지, 그 말 끝마무리를 그냥 자비사 무량심을 닦으면 좋다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비사를 저는 줄여서, 현대어로 줄여서 이걸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감사함으로 추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추격해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사실 감사할 거를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만 키워가지고 도를 통한 사람이 꽤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만약에 내가 명상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잘 안 될 때는, 안 되면 다른 사람, 나하고 원수졌던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나는 진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제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부터 그런 사람, 또 내가 제일 질투심이 나는 사람, 너무 잘 나가서 내가 질투심이 나는 이런 사람이 잘 되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노트에다 써놓고 한 사람씩 최고의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면 우리 사람은 다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아주 조금의 틈도 없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게끔 내가 제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뭐 점점 넓힐 수 있겠죠. 전 우주에 있는 3천 대천세계나 되는 그 우주에다가 모든 존재들이 잘 되기까지 이렇게 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 두뇌 속에 있는 환경이 최적화 상태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명상에서 진보하기 아주 가장 좋은 상태가 되고 잠재의식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스승한테 크게 깨달은 스승한테 정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까지, 사실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비춰보고 사랑에다 결합해서 보고서 해결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좀 어색하고 좀 어려운 일이라 하면 사랑, 이거 자비 정신에 맞는가 이렇게 비춰보고 일을 처리하면 틀림없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진보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